조선 최고의 발명가. 어느 날 그는 기록에서 통째로 지워졌다. 지워졌다고요?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름은 장영실. 노비 출신에서 관리가 된 남자. 오늘은 그가 사라진 이유를 파헤친다.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재주는 남달랐다. 세종은 그를 발탁했다. 자경루, 혼천의, 앙부 일구가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노비 출신이 정삼품까지 올랐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에 쌓여갔다. 1442년 장영실이 감독한 아녀가 완성됐다. 왕의 가마였다. 그런데 그 아녀가 갑자기 부러졌다.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됐다. 잠깐만요. 그 정도 실수로 그렇게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있다. 이 사고 처음부터 조작된 거였다는 설. 오늘은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간다. 다들 따라와라. 리코코와 이시은은 아녀 사고가 있기 몇 달 전 장영실의 공방으로 도착했다. 그리고 그 무렵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한 궁녀가 자주 공방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는 시계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매번 그를 찾아왔다. 장영실은 알고 있었다. 그 시계는 사실 고장 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발명품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눈을 반짝였다. 궁 안에서 나를 노비 출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준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감정은 말이 되지 못한 채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갔다. 잠깐, 저 두 분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그냥 발명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궁중 로맨스인데? 좋아요 눌러두고 계속 봐요. 다음이 더 소름이에요. 그 무렵 사대부 세력은 장영실의 신분 상승을 여전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관료가 궁녀와 장영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챘다는 설이 있다. 사대부 세력은 이를 약점 삼아 장영실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가설이 있다. 밤사이 누군가의 손이 아녀의 축을 몰래 손상시켰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이다. 다음 날 손상된 축은 결국 부러졌다. 궁궐앞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장영실은 곧바로 붙잡혀 의금부로 끌려갔다. 사형이 거론되는 중죄였다. 궁녀는 결심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리를 걸어도 좋다고. 궁녀는 세종 앞에 나아가 아녀 사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직접 고했다는 설이 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우리가 직접 조작의 증거를 찾는다. 여기요. 이거 톱으로 일부러 갈아낸 자국 같은데요. 이건 자연스럽게 부러진 게 아니야. 누군가 미리 손을 써놓은 흔적이 확실해. 리코코는 그 증거를 궁녀가 세종께 고하는 그 순간에 맞춰 전달했다. 세종은 증거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면 조정은 크게 흔들릴 것이었다. 세종의 결단은 이랬다. 사형 대신 곤장과 파직으로 공식적으로는 죄인으로 남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세종은 그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기록에서 지운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짧게 마주섰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장영실의 행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사라짐으로써 살아남는다. 오늘 우리가 본 게 바로 그거였다. 리코코와 팀원들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진짜 슬프면서도 로맨틱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면 어떡하죠? 저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까부터 왜 다들 눈물 참는 표정이었는지.
역사가 지운 이름 뒤에는 언제나 지켜지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다음엔 또 어떤 지워진 이름을 찾아갈지 몰라요. 구독해두고 다음 편도 같이 봐요. 시간은 넓고 지워진 이름은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된다. 이 영상 속 궁녀와의 이야기는 실제 기록이 아닌 상상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